정작 반도체가 좋아야 되는데 2분기가 반도체가 좋아지면서 실적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냐. 사실 시장에 의구심이 많은데 비교적 좋게 평가를 하셨고요. 하이닉스는요? 네. SK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이 관세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불확실성을 해당되는 어떤 영향을 예측하기가 불가하다라고 좀 언급을 했어요. 다소 좀 부정적으로 좀 제시를 했는데. 모건 스탠리가? 아니요. SK 하이닉스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컨퍼런스 콜에서? 네. 다만 이제 고객사의 수요가 유지가 좀 되고 있다. 네. 그리고 AI 수요 기조 영향을 다소 제한적으로 좀 봤다. 그러니까 AI 수요는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고 유효하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일단 관세 관련된 불확실성의 영향도는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고객사의 수요가 유지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AI 관련된 수요 영향들은 제한적이다라고 좀 언급을 했기 때문에 엔비디아라든가 좀 미국향을 좀 주로 이제 타겟으로 하고 있는 SK 하이닉스가 만약에 이 반도체 부가에 관련된 어떤 추가적인 어떤 관세 리스크가 현실화가 좀 된다는 부분들이라면 단기적으로는 좀 부담이 좀 될 수 있는 요인은 좀 되지 않을까.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중저사양 반도체가 오히려 중국의 수요 확대와 좀 맞물리면서 AI 굴기 정책과 좀 맞물리면서 관세에 관련돼서도 미국과는 좀 다른 어떤 결을 좀 보일 수 있는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공급량이 더 증가될 수 있는 요인들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2분기 좀 반등할 수 있는 시그널들이 좀 확인됐다는 점. 이 부분을 주시를 좀 해본다면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이 관세 영향도는 약간 좀 달라질 수 있겠다. 다만 이런 관세 리스크가 일단 뭐 협상을 통해서 뭐 유예가 된다든가 아니면은 어떤 관세율이 대폭 좀 낮아지는 그런 결과를 이끌어낸다면 오히려 판매량 관점에서 어떤 수요들은 일정 구간 계속해서 좀 잘 유지가 좀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가운데서는 지금 꼭 이런 질문을 드리는데 둘 중에서는 어디가 더 매력적입니까? 최근 한 5거래일간의 주가 추이를 보면 SK 하이닉스가 비교적 견조한 수급 흐름을 좀 가져가고 있고요. 반대로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외인의 매도세가 조금 더 짙어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쉽긴 하지만 일단 모건 스탠리가 좀 전망했던 내용들 관세에 관련된 리스크가 현실화가 좀 된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의 저평가 매력들 좀 주목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낮은 PBR 그리고 자사주의 매입 관련된 요건들 여기에 대해서 HBM 반도체 AI 수요에 관련된 어떤 이 상승 여력 관점에서의 관련된 해석 이 부분은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동의가 좀 되는 부분들이고요. 저는 삼성전자의 경우에 55,000원 미만 구간은 충분히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저는 모아갈 수 있는 구간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하이닉스를 더 우호적으로 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한 7대3, 6대4 정도인데 변영인 대표님은 삼성전자를 지금 시점에서 더 투자 매력이 있다고 보셨고요. 지금 하이닉스가 1분기가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7조대 초반 굉장히 호실적으로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1분기보다는 실적이 훨씬 나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지금 밸류에이션으로 봐도 하이닉스는 지금 5배가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엄청나게 싼 거고 삼성전자도 내년 포워드 PR을 땡겨오면 9배 정도니까 밸류에이션 부담은 없는 수준입니다. 한미반도체 물론 이제 하이닉스랑 이제 이런 공방이나 분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극단적으로 하이닉스가 뭐 한미반도체 장비를 다 빼라고 할 정도 상황이 오면은 뭐 실적이 급감하겠지만 지금 아직은 좀 더 추이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밸류에이션이 50배가 넘어갔었거든요. 많게 이게 70배까지 갔었는데 지금 내년 밸류로 보면 16배까지 떨어졌습니다. 합리적인 수준까지 떨어졌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하이닉스가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만 54%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직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안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더 여기서 추가 상향 조정의 여지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반대로 삼성전자는 지금 대략 2% 정도 연간으로도 영업이 감소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전체 영업이익이 역전되는 현상이 올해 예상되고 있습니다. 가장 역시나 소재, 부품, 장비단의 한미반도체의 매출 성장률과 이익 성장률이 현재로서는 가장 높습니다. 올해하고 내년의 평균 매출 성장률이 40%거든요. 지금 올해 내년 모두 40%대 매출 성장률 나오는 거는 한미반도체밖에 없습니다. 소재, 부품, 장비단에서. 최근에 견조하게 주가가 올라오는 게 이 원자 계측 장비 쪽에 파크 시스템즈입니다. 이게 그냥 꾸준히 오늘 기사가 났더라고요. 재미난 기사. 이게 8,000원대부터 30만 원대까지 그러니까 30배인가요? 40배인가요? 거의 40배 가까이 올랐다고 기사가 나왔는데 꾸준히 계속 우상향한
정말 뭐 5손가락 안에 꼽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 회사가 그 뒷배경에는 한 번도 역성장 없이 꾸준히 연평균 20%대의 매출 성장과 30%대의 영업이익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데 역시나 파크 시스템즈도 올해 매출 성장률 25%대, 내년에도 영업이익 성장률 30%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뭐 아까 저 파크 시스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탑픽 종목 얘기해 주세요. 네, 탑픽은 이수페타시스입니다. 이수페타시스. 네. 네. 이유는요? 네, 너무 재밌습니다. 이수페타시스는 사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하고는 그렇게 크게 연관이 없고요. 엔비디아한테 철저히 달려있다. 근데 엔비디아 그냥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엔비디아가 주문을 주려고 해도 이수페타시스 캐파가 다 차가지고 주문을 못 받는 상황입니다. 근데 엔비디아만 끝이면 모르겠는데 다른 빅테크 회사들도 엄청나게 이수페타시스의 초고다층 적층 기판을 받고 싶어 합니다. 네. 그런데 하반기에 드디어 이수페타시스도 1,500억 투자한 캐파를 늘린 게 이제 본격적으로 그 캐파 투자 늘린 부분이 이제 매출에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수페타시스는 내년 이제 정상적으로 신규로 1,500억 투자 들어간 게 완전히 풀 캐파로 돌아간다고 치면 1조 1,000억 정도의 캐파를 보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수페타시스가 일단은 빅테크가 어떻게 보면 번호표도 대기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그다음에 아마존, 메타 이게 이 중에 이미 마이크로소프트랑 구글은 고객이고요. TPU에 들어가고요. 네. 아마존과 메타가 잠재 고객입니다. 반도체가 이제 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반도체가 시장을 하드캐리하고 갈는지는 아직은 모르겠다. 그죠? 네네. 네. 그렇지만 기지개를 좀 펴고 있는 흐름들이고요. 실적 전망도 했고 관심주는 이수페타시스를 언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지금 앞으로 HBM 뉴스보다는 제가 볼 때는 파운드리 쪽에서 뭔가 수주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지금 디램 가격도 올렸다고 하는데 이게 더 잘 팔린다는 게 보여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좀 확인할 걸로 보이고 지금 AI 데이터 센터 관련돼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발표할 때 데이터 센터 뭐 이렇게 투자 축소하는 거 아니냐 뭐 이제 축성 보도 기사들이 쭉 나오니까 네. 아니라고 그냥 단언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AI 제가 여기 이제 반도체 얘기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건데 반동 분자들이 많습니다. 주식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문제가 뭐냐면 너무 나가 계세요. 현실은 CXMT나 이런 회사들이 중국 반도체 시장을 다 장악한 걸로 아시는데 그들이 지금 자체적으로 만드는 물량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의존도가 높다. 그런 것들도 이제 앞으로 전반적으로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구간에 들어갔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그래서 당분간은 반도체는 오히려 빠지면 좀 사셔라. 제 마음의 목표는 올해 30만 원? 하이닉스? 예. 갈 수도 있다. 예. 삼성전자 잘하면 파운드리 쪽 좋아지면 한 8만 원까지도 갈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길게 보고 하이닉스 삼성전자 하시는 분들이 단타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잖아요. 6월 이후부터는 생각보다 우리 시장이 좋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식시장이 좋은 거는 꿈과 희망이 생길 때 좋아지거든요. 이게 약간 연초 효과랑 비슷하게 신정부 들어오면 새로운 거에 대한 뭔가 정책적인 거에 대한 기대가 많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반영되면 시장은 좋아질 거고 그중에 반도체를 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우리나라가. 그러면 대신에 종목은 너무 벌리지 마시고 조금 압축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얘기는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좀 압축을 하려면 결국은 소부장 얘기를 좀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소부장은 지금 결국에는 아직은 전공정이라든지 아니면 그 기존의 레거시 쪽보다는 그래도 여전히 HBM 쪽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종목을 이번에 대폭 줄여서 2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미반도체랑 테크윙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두 종목을 주목하는 이유는 그런 겁니다. 이제 한미반도체 노이즈 많죠 지금. 그렇죠. 예. 하나 경쟁사라고 하는 하나세미텍 자회사를 갖고 있는 하나비전은 주가가 지금 사상 최고가를 가고 있고 한미반도체는 모양이 땅굴에서 이제 벗어나려고 하는 모습인데 제가 극단적으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하나비전의 주주가 뭐 내가 하나의 뭔가 친척이거나 뭐 이러지 않으면 그냥 하나비전 갖고 계신 분들은 그걸 팔아서 한미반도체를 사셔야 된다. 제가 만약에 SK하이닉스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버릴 수가 없겠죠.
한미 반도체가 그렇게 강경책을 택한 이유는 뭐냐면 니네 나 아니면 안 돼라는 것들이 바닥에 깔려 있다. 테크윙은요? 테크윙은 포인트가 뭐예요? 테크윙은 포인트가 뭐냐면 지금 이 검사 장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엔비디아에서 원하는 건 뭐냐면 엔비디아랑 TSMC에서 원하는 건 HBM 보낼 때 전수 검사에서 보내라. 근데 지금 샘플링 검사에서 보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수 검사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장비를 만드는 데가 테크윙. 지금 삼성전자 이미 납품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이닉스는 지금 퀄 테스트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고요. 마이크론에는 이제 테스트 해달라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잘하면 HBM 만드는 3사에 다 납품하는 회사가 될 수 있다. 테크윙은 지금부터 사셔도 늦지 않다. 왜냐하면 고점 대비 지금 거의 반토막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살아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테크윙을 좀 보셔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장비는 본딩 장비인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인데 오다 보니까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뭐 세계 10대 장비 기업으로 선정됐다. 우리나라 분들이 보면 되게 그런 거에 박해요. 다른 나라에서는 난리가 날 텐데 이러면 좀 이렇게 칭찬해줘야 되는데 오늘도 팔고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외에 또 이제 유리기판 얘기 몇 번 말씀드렸는데 유리기판도 지금 한동안 쉬었습니다. 네. 쉬었는데 다시 이제 이 AI 반도체 우려 때문에 빠진 거거든요. 유리기판도. 아이 근데 AI 지금 반도체 되지도 않을 건데 유리기판까지 가겠어? 근데 다시 이제 그게 해소되면서 다시 또 지금 관심을 갖고 있다. 탑픽은 퓨로틱스 하나입니다. 예. 네. 반도체 투자 전략 이권희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